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주시 의회로 번지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받은 현역 도의원 3명 이외에도 현역 전주시 의원 2명이 추가로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소식 하원호 기자입니다. 검찰이 1년 가까이 이어진 재량사업비 비리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전현직 도의원 2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브로커와 업자 등 1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근 압수수색이 이뤄진 현직 도의원 3명 외에도 전주시의원 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소문은 좀 들리네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검찰은 한번 조사해보면 아시겠죠. 이 밖에도 브로커 2~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 비리에 연루된 지방의원이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브로커와 유착한 의원들이 다른 지역구의 재량사업비를 집행하거나 브로커가 학교 등을 찾아가 사업 신청을 권유하고 특정 업체에 사업을 맡기라고 요구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아니라 브로커가 임의대로 사업을 선정해서 지방의 의원의 재량사업비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시민단체는 예산 편성과 집행 권한이 있는 자치단체의 책임도 크다며 모든 시군의 재량사업비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예산의 심의 권한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편성이나 집행까지 개입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고요.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쌈짓돈처럼 집행되는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군산시의 지원을 받는 장애인 콜택시 회장이 콜택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에게 개인 업무를 시켰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군산의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업체입니다. 군산시로부터 매년 4억 7천여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이 택시 기사들에게 장애가 없는 자신의 지인들을 10여 차례 이상 태워주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기사들이 회장 지인들을 태우고 다니는 동안 정작 장애인들은 제때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대여섯 명씩 있고 집집마다 다 여기저기 다 이렇게 내려주고 댕기라고 택시에다가 내가 올려서 실어서 대하창에 가서 내려주고 물건 펴주고 돌아와야 되는. 회장은 차량 운영에 여유가 있을 때 합의하에 결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 직위 체계를 했던 것이 저 단독으로 한 건 없었습니다. 주말에는 기사들을 회장 개인 업무에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논의를 제가 강제로 시킨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논의 같은 게 끝나고 나면 큰 비용은 아니지만 또 한 5만 원씩 가서 식사도 하고 또 금전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사들이 강요를 당했다고 하소연합니다. 개인 사유지에서 그렇게 이제 관리해야 될 뭐 잡초 제거나 뭐 모내기 그리고 뭐 청소, 논 관리 이런 것들을 항상 휴일이면 이렇게 저희한테 지시하셔가지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너무 티날 정도로 이제 이런 불이익을 주시니까.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사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군산시는 해고 통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계약 해지를 중지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10여 명의 기사들은 계속되는 회장의 갑질을 견딜 수 없다며 회장 교체와 군산시의 직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군산시는 뒤늦게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내신에 반영되는 고등학교의 중간 기말고사는 학생들에게 수능 다음으로 중요한 시험인데요. 익산의 한 여고생들이 성적을 올리고 싶었던 빗나간 욕심에 대담하게도 시험지를 훔쳤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올리고 싶던 내신을 완전히 망치게 되자 결국 모두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의 한 여고에서 기말고사 시험이 한창이던 지난달 4일. 모두가 잠든 새벽 3시. 3학년 A양은 공사를 하느라 임시교무실로 쓰고 있던 강당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교사들 책상 서랍을 차례로 열어보던 A양은 영어, 수학 등 4과목의 시험지를 찾아내서 휴대전화로 찍었습니다. 흔들어가니까 이게 생기니까 이 틈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야. 저희도 다 그걸 감지를 못했죠. A양은 찍어온 시험지를 종이에 옮겨 적어 친한 친구 3명에게도 보여줬습니다. 모두 내신 1, 2등급의 상위권 학생들이었지만 시험을 잘 봐야 한다는 불안감은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내신이 지금 대학을 진학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심적으로 불안하니까. 성공하나 싶었던 시험지 절도 사건은 휴지통에 버려졌던 시험 문제를 다른 학생이 발견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학교 측은 4명의 성적을 모두 0점 처리했고 남은 과목은 모두 문제를 다시 출제해 치러야만 했습니다. 성적을 올릴 욕심에 시험지까지 훔쳤지만 결국 내신을 완전히 망치게 된 학생들은 모두 자퇴 신청을 했습니다. 학교 측은 시험지 유출 과목 교사들에게 경고 조치했지만 전북교육청은 학교 측의 조치가 미흡하다며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답안지 관리를 잘못하셨다는 부분이 그 학생들로부터 답안지를 유출하게끔 한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 제공을 학교에서 했는데 교사에 대한 처분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성적을 올리고픈 그릇된 욕심에 자신은 물론 학교와 선생님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침체된 익산시 구도심에 아파트를 짓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하는 이주민들은 보상금이 적어 갈 곳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예정된 익산 구도심의 주거 환경 개선 지구입니다. 문방구점을 운영하는 변상순 씨는 철거를 앞두고 가게를 비워야 하지만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옮길 만한 건물을 찾기에 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평당 토지 가격이 180 나왔는데 아파트나 주택을 주변 도로를 보면 토지 가격이 평당 1,000만 원. 그렇게 해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변 씨처럼 갈 곳을 찾지 못한 이주민은 30여 가구. 이들은 익산시가 활성화를 위해 구도심을 주거 환경 개선 지구로 묶어 놓았지만 사업이 10년 넘게 지지부진한 사이 주변 땅값이 올라 보상금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익산시가 2년 전에 사업을 맡은 토지주택공사의 책임을 떠넘긴 채 뒷짐만 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맨 처음 감정평가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보상 반대 주민만 피해보고 있습니다. 평화지구 역세권 입지 조건을 무시한 낮게 저평가된 보상가격 통보되는 것입니다. 익산시는 객관적인 감정평가에 의해 보상금이 결정돼 현실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익산시가 나설 부분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게 감정평가에 의해서 금액이 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주민들은 익산시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국 60여 개 철거민 협회와 연대한 대규모 집회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익산시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처음 추진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이주민 반발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시가 인구가 적은 동은 통폐합하고 인구가 많은 동은 나누거나 신설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통폐합 반대 여론을 의식해 예정된 주민설명회를 연기하면서 편의주의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시의 행정동 개편안은 2개 동을 새로 만들고 4개 동을 2개 동으로 합치는 겁니다. 인구가 많은 효자 4동을 2개 동으로 나누고 혁신도시에는 혁신동을 만듭니다. 반면 인구가 적은 금암 1동과 2동, 동서학동과 서서학동은 통폐합합니다. 전주시는 행정동 개편안에 대해 어제부터 금암 1, 2동을 시작으로 동별로 주민 설명회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날 갑자기 설명회를 연기했습니다. 겉으로는 휴가철과 폭염 등으로 주민 참석이 저조할 거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통폐합 반대 여론이 강한 것으로 감지되자 설명회를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대가
늘어나면서 저희 이제 이 행정력 자체가 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요. 이 때문에 주민 설명회를 행정 편의에 맞게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구가 많아 동을 나누는 것에 긍정적인 여론이 높은 효자 사동 주민 설명회는 오는 11일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전주시는 행정동 개편안을 두고 주민 투표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건데 반대 여론을 의식해 예정된 주민 설명회를 연기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지리산의 빼어난 환경 속에 자리 잡은 오토캠핑장과 숙박시설이 내일 개장합니다. 임실에서는 전국의 6대 농악과 무형문화재 단체가 모이는 필봉마을 구축제가 나흘 동안 열립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지리산 자락에 오토캠핑장과 숙박시설이 내일부터 문을 엽니다. 남원시는 운봉읍 일원에 오토캠핑장 31면과 6개의 방을 갖춘 숙박시설을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변에는 지리산 둘레길 1코스와 생태탐방로, 생태교육장이 있고 바래봉과 허브밸리는 10분 거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리산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숙박시설과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건강과 힐링을 함께 만드시길 바랍니다. 필봉마을 구축제가 내일부터 나흘 동안 임실군 강진면 필봉문화촌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전국의 6대 농악과 무형문화재 단체가 농악 한마당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 카자흐스탄 전통 공연단을 초청해 국제문화교류 공연을 추진합니다. 완주군이 이달 중 야영장 20곳의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입니다. 완주군은 경찰과 함께 야영장 불법 행위와 미등록 야영장의 영업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고발할 예정입니다. 진안고원 마이산 고추시장이 오는 14일 홍삼 한방센터 주차장에서 문을 엽니다. 고추시장은 오는 10월 29일까지 장날인 4일과 9일 아침 7시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주방송의 군산시 공무원 성희롱 의혹 보도와 관련해 군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군산시의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공무원들의 성희롱 의혹이 제기됐지만 군산시 감사 담당관실과 성희롱 고충 전담 창구 등이 제 역할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군산시가 철저한 점검을 통해 효과적으로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군산시 공무원들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는 군산시 산하단체 여직원의 고소로 해당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회 조배숙 의원이 최근 법정 관리와 상장 폐지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태양광업체 넥솔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조배숙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태양광 발전용 인곳과 웨이퍼 제조 분야에서 국내 1위, 세계 8위인 넥솔론이 파산할 경우 관련 산업이 타격을 입고 45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공적 자금 투입과 전기요금 납부 방식을 변경해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의원은 곧 공적 자금을 담당하는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등을 추가로 방문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전주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독서대전에 고은 시인이 참여합니다. 전주시는 해마다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고은 시인이 다음 달 1일 열리는 독서대전의 기조 강연에 주제 강연자로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전국의 240개 출판과 도서 관련 업체, 단체 등이 참여해 다음 달 1일부터 4일간 전주에서 열립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8곳이 추가됨에 따라 전북의 공공형 어린이집이 모두 111곳으로 늘어납니다. 2011년부터 도입된 공공형 어린이집은 뛰어난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선정해 3년 동안 매달 1,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500곳에 이르는 전북의 어린이집 가운데 공공형은 10%가 채 안 돼 학부모들은 추가 확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AI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닭과 오리 농장에 CCTV를 설치한 뒤 가축을 예찰하는 시범 사업이 실시됩니다. 전라도는 정부와 계열사가 각각 9억 원의 설치비를 지원해 참프레 농장 150가구에 CCTV를 설치한 뒤 닭과 오리의 이상 징후를 신속히 파악하면
AI의 빠른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CCTV 설치에 참여한 축산 농가가 전체 계열 농가의 30%에 불과해 이를 확산시키는 게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전북은 현재 대체로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오후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이 31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28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일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50mm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다음 주 월요일 다시 한 차례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